자, 여러분 툴에 보시게 되면은 T 도구 바로 밑에 네모를 그려주는 레탕글이라는 애가 있죠. 여러분 레탕글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죠. 레탕글은 4개의 점으로 완성된 애들이죠. 하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쪽 밑에 있는 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델, 그리다만 뭐 컬러는 이렇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얀 색깔로 있는 거라 그냥 있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 두께를 조절하려고 스트로크 창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스트로크 컬러는 꼭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선 두께를 이렇게 올려주긴 하는데 이 스트로크라는 걸 펼쳐 내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많아요. 점선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무지 많아? 원래 스트로크는 검은 화살표로 선택할 때는 보이는데 하얀 화살표로 선택하면 이게 또 안 보여요. 여기 어디 갔어? 안 보여 이게. 원래 전체 목적으로 찍을 때나 이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소수의 점을 선택해도 선을 선택해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센셜 클래식 쓰고 계신 환경 안에서 오른쪽에 물론 상단에 옵션 바와 여기에 스트로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쇼 옵션을 더 보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디서나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가예요, 본가. 오치와슈? 이 선두께 좀 한번 조절해봐. 선두께 조절하려고 왼쪽 위에 가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속성을 펼쳐 내렸을 때의 속성들이거든요. 끝점이죠. 끝점. 이 끝점 부분과 중간에 있는 애들을 이걸로 느껴보시도록 하죠. 이 선은 여러분이 그린 라인 아니면 도형도 이 라인 따라서 선이 그려지는 건데 끝나는 부분을 이걸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여기가 선 두께가 두꺼웠을 때나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단계씩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 탁 들어가서 한 방에 그냥 뎁다 크게 눌러줄 수도 있겠죠. 요거는 모난 부분을 펜툴로 모난 게 아니에요. 모서리가 모난 뾰족한 모양이었을 때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둥글게 만든 거랑 틀려요. 인위적으로 둥글게 이렇게 한 거와 아까 그 모서리는 틀리다는 거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뾰족한 부분을 네, 그런 처리할 때 쓰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라인을 따라서 항상 요거에 맞춰주는 걸 기본으로 놓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안쪽과 바깥쪽에 펼쳐지는데 그거 외에도요. 여기는 예, 기본형으로 다시 돌려놔 볼게요. 대시드 라인이라고 해서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그래서 점선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소 12짜리로 시작되는데 너무 두껍네. 1포인트가 기본으로 한다면 아이고 너무 가늘고 여기 보시게 되면 12포인트만큼 나가고 12포인트만큼 떨어지는 점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12포인트만큼 나가고 2포인트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겨? 아니 이건 표시가 안 나네. 6으로 반타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해 놓고 보겠습니다. 녀석을 보게 되면은 요 라인이 12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6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도할 때도 많이 써먹는데 여기 써있죠. 12만큼 가고 6만큼 떨어지는 걸로 점선의 존재감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선도요 이대로 쓰셔도 괜찮은데 글쎄요 동그라미를 하나 좀 그려볼까요? 동그라미를 하나 쫙 이렇게 그려보고 요 정도? 요 정도라고 하면 뭐한데 지금은 1920에 1080 바탕화면 크기고요. 점선 처리를 한 다음에 선의 두께만 제가 올려볼게요. 여기 선들도 스트로크들도 이렇게 빼올 수가 있어요.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들어가고 선 두께를 많이 올려볼게요. 이걸로 성이 안 차겠는데 뒤에다가 0만 붙여볼게요. 0, 210 이게 선으로 묘사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색깔 빨간 색깔 하지 마세요. 우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집중선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선이 선의 두께가 210이라 그런 거고 50 정도 놔볼게요. 이거 회전시킨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점선이 근데 커지면서 안에가 뾰족하게 나와요. 아까 보셨죠?
안에 넓게는 또 나오고 뭐 여기 약간 독특한 모양의 모양을 좀 형성해 줍니다. 독특하군. 예, 셀 수는 없는 점선. 예, 이렇습니다. 선의 특성을 알면 좀 재미있습니다. 회전은 절대 아니라는 점. 뼈대는 컨트롤 Y로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린 거예요. 선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렇지. 210. 컨트롤 Y를 눌러서 아웃라인 뷰와 GPU 뷰를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시 라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어이구 이게 선이 여기가 진짜고 나머지는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여기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진짜 있는 거고요. 대시 라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 체크 끄시면 돼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기타 그거 말고도 화살촉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화살촉이다. 뭐 이제 뭐 상품 상세 뭐 소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에 여기 화살촉. 아이고. 지금 여기가 얘가 이제 화살촉이 앞에 달려 있네요. 이거는 저기 일부 워드 프로세서 외에도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도 이걸 지원해 주는 애들이 있죠. 선의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이렇게 해 놓고 이거 끝나는 부분은 에로우 헤드라고 해서 화살촉을 말하고요. 끝나는 부분은 총 몇 개야? 예. 40개에 가까운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뭐 자를 때 뭐 이거 화살 진짜 끝에 깃털처럼 바람을 뭐 저기 최종병기 활처럼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촉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디자인하는데 많이 써먹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내가 그려놨는데 이거는 티타늄 재질의 날개를 여기 이렇게 구성했다. 그런 거 할 때 좀 소개한다거나 해서 글쎄요, 이렇게 봐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티타늄 재질의 날개 탁 해서 총 날개 수는 이렇게 몇 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럴 때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선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선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선의 두께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서 일부 같은 경우는 너무 가늘게 해주면은 눈에 안 띄어서 스케일을 조금 봐서 늘려줄 수도 있어요. 으그 이렇게 쭉 늘려서 어이구 뭐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요. 원래대로 할 때는 100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앞뒤가 바뀌는 걸 원할 때는 요거는 끝부분이 여기 느껴지실 거예요. 끝부분이 완전 탁 손가락이 천지창조에서 아담과 하나님 손이 서로 맞닿는 것처럼 끝부분을 연장시키는 부분이 여기 이걸 누르니까 나오네요. 그죠? 손끝이 조금이라도 닿아야지 전기가 통하겠죠? 요거는 뭘까? 요거는 서로 바꾸는 거예요.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리고 있는데 여기 마침 다 있네요. 얘한테 물어볼게요. 야, 너 앞뒤 바꾸자. 이렇게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꾸미게 한다거나 약간 공학적인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촉을 막 탁탁 달다거나 꺾인 화살, 그런 느낌, 뚝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거 외에도 밑에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프로파일러가 활동하잖아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림과 좀 가까워요. 그림이랑 좀 가깝습니다. 기본은 유니폼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 글쎄요, 뭐 저기 짧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다음에 요 정도? 글쎄요, 이 캐릭이라고 봐주시죠. 감자 캐릭터 툭툭툭 확대. 짝대기를 여기다 하나 딱 그렸어요. 잠깐 이거 잠궈놓고 컨트롤 2 잠궈놓고 선 하나 딱 그렸는데 화가 났구만요. 화난 애인데 양쪽에 이게 싫어. 이거는 프로파일이 위에도 붙어 있어요. 위에 붙어 있어 가지고요. 프로파일 중에 유니폼이라고 해서 일반 선이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 구경하셨던 선. 그거 외에도요. 여기 모양 보실래요? 종류가 아주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있어 가지고요. 누르면 선의 두께에 따라서 이거는 펜툴로 그린 걸로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펜툴이 아닙니다. 선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제가 27포인트 정도 늘려놨네요. 1포인트에서는 못 느끼는 선 끝에 내용인데 언뜻 1포인트 보면은 칼날로 막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의 선 모양새를 다르게 두께에 따라 정해줄 수 있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이거 좀 내려볼까요? 선밖에 없으니까 잘 지정하셔야 되겠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요? 이렇게 선을 딱 그리면 이렇게 된대요. 단 반대쪽은 거꾸로 잡혀가지고 글쎄요. 지금 보면은 뭐 환한 눈썹, 눈 아니면 뭐 눈 감은 눈 이렇게 돌려보는 거에 따라 좀 틀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의 두께에 따라서 영향을 주죠. 여기 이 프로파일 말고도요. 조금 스크롤바가 좀 지원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찍은 거에 따라서 가면서 뾰족하게 이건 일자 선인데 독특하게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좀 독특하군. 요거는 좀 매력을 느끼셨을 거예요. 요거 약간 매력적입니다. 어디 보자. 얼굴 라인 좀 다시 풀어봐봐. 컨트롤 알트 2. 프로파일을 이 중에서 요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예, 여기가 선이 좀 두껍죠? 선 두께로 올려보면 아시겠네. 그죠? 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따라 틀리겠고. 이렇게 따기 힘들거든요. 따기 힘든데 이 모양이 일자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선의 약간 두께의 다른 변화를 좀 주고 싶은 분들은 선의 스트로크 두께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도 일자로 그으면 이건데 화면에 좀 독특하게 나타나 보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어쨌든 독특한 선 끝이라든가 중간 값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약간 독특하게 보이는 툴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생긴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게가 뭐야 이게 이름이 위트 툴이라고 합니다. 위트 툴.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둘레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둘레가 막 얼마나 둘레 값을 좀 다르게 해서 지금 뭐 요만큼 끝부분을 느린다거나 모서리가 끝에가 둥근 모서리긴 한데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해요. 얘 흉내만 좀 내볼까요? 일단 얘 흉내만 내겠습니다. 일반 유니폼으로 놓고 보자면 그냥 이거예요. 거기서 샘플로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근데 부득이하게 여기 마디를 지워버리면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은 4개의 점으로 구성됐다. 그죠? 이제 얘 찌우면 원은 이제 없어집니다. 보라. 예, 보겠습니다. 위트. 요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변형 도구 로테이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트 툴. 위트 툴은 사용 빈도가 많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끝이나 이런 데 갖다 대면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고 어금니 꾹 물면서 이렇게 좀 올리세요. 이렇게. 어금니 무시해야 돼요. 여기는 가늘게 한번 해봐.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해주면 시작과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려놓은 그림이라도 여기도 꾹 누르고 쭉 이거 어쨌든 독특한 걸 많이 만들어줘요. 얘네들 빈도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녀석이 혹시 마음에 딱 드신다면 나 이럴 때 그래야지 그때 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용 빈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뭐 쓸 일이 있겠나 라고 한다면 끝. 디자인 쪽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일반 점은 아닌데 얘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가 딜리트 누르면
찌울 수도 있어요. 여기 웬만큼 준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서 width라고 하는 개념, 뭐 어디든 기존에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width를 좀 다르게 꾸며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이랑 서로 뭔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때 끝에가 그렇지. 끝에가 왜 둥근지 알았어? 얘 때문에 그래. 그냥 하면 뾰족하다. 앞으로 모난 거 싫은 분들은 요거 여기 width 쓰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유니폼 중에 있는 거 중에 하나를 쓰거나 사용 빈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걸 좀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얘는 끝에가 둥글고 원한다면 예시로 보였던 게 바로 이걸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가 둥글고 여기 이렇게 올려보시면 얘가 예시로 보여줍니다. 저게 끝에가 둥글어서 저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쓸 일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또 한번 써보신다면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스트로크는 독특하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상이 분명히 두께감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허상이거든요. 허상이 뭐지? 헛된 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진상이라고 하면 진실된 상, 진짜 리얼 쉐이프를 말합니다. 지금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는 메뉴나 익스펜드까지 나와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가 허상과 진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애들입니다. 자, 제가 컨트롤 Y를 눌러볼게요. 아니, 이게 눈썹인가? 눈썹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예. 이게 뭐 배드 가이즈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옵션인 것 같은데, 요 끝부분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width 툴을 이용해서 너무 가늘단 말이야. 너무 가는데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거기 이 모양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신다면 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놓고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창은 어디 갔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옵션을 다 볼 수 있는 게 이센셜 클래식이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 창을 띄워놨다가 밑에 내려보시면 이센셜 클래식을 재설정, 리셋하기 이렇게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 다시 나왔네. 야, 좀 봐라. 그래서 쇼 옵션을 눌러보시고, 모서리 끝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둥글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화 캐릭터에 붉은 눈썹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뭔가 보여주긴 했는데, 배드 가이스 뭐 그런 캐릭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가는 눈썹에. 여기는 프로파일 중에서 이걸 딱 골라볼게요. 예, 선 두께만 올려줘도 웬만한 작은 눈을 갖고 있는 눈처럼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미 리플렉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선의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여기 있는 눈썹을 반대쪽으로 돌리면 반대쪽으로 나오면 좋겠죠. 앞에 배웠던 거 연습. 나름 이제 기준점이 될 만한, 이거 얘가 멋진 애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얘 하나가. 타이거 마스크. 자, 좋아요. 얘를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잘 보세요. 창은 닫는 것보다 리플렉트 우리 배웠단 말이야. 변형 도구에 리플렉트. 얘 어떻게 하더라? 이거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실수록 좋아요. 검은 화살표로 이 이상한 형상, 실은 이상한 형상은 컨트롤 Y를 눌러보면 짝대기예요. 그죠? 자, 컨트롤 Y. 이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 검은 화살표로 리플렉트의 기준이 어디로 할까? 이 가운데 네가 그려놓은 게 있잖아. 요 정도? 그렇지. Alt 누르면서 저게 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컨트롤 클릭. Alt 클릭이죠. Alt 클릭. 죄송합니다. Alt 클릭. 옵션도 나오고 카피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생기죠. 잘 보세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눈이 얘가 막 뒤집어졌죠. 어? 뒤집어졌죠. 얘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반대쪽으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지? 물론 이제 선의 특성상 이렇게 넘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옵션에서 별의별 걸 또 이런 플립을 또 처리해 줘야 되는데, 형상을 잘 보세요. 지금 보이는 형상을 완벽하게 굳히게 만들어주는 애가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특히 아래 눈이 언뜻 보면 이거 펜 툴로 딴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 펜 툴로, 어이구, 내가 이렇게 해서 쭉 찍고 막 딱 찍고 막 여기 또 가서,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는 필 컬러로 싹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얘는 위에 있는 애는 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로 형상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을 때는 꼭 알아두세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메뉴를 거치시면 점선도 다 깨줍니다. 얘는 지워야 되겠다. 둥글게 하지 말고 점선. 아까 점선 보니까 좋대. 그래요? 점선. 이게 5포인트. 이건 지울까? 예. 5대 2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로 맞춰놓고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을 제가 오브젝트에 익스펜드, 예,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검은 화살표로 이 개체를 보이는 대로 좀 깨달라, 확정시켜달라. 필요에 의해서 누르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컨트롤 Y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펜툴로 그린 것 같잖아요. 그죠? 점선까지는 안 해주고 있는데, 특히 익스펜드, 독특하게 보였던 얘네들, 이 종류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는 걸 누르게 되면 아까 보였던 단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다시 뭔가 조절을 못 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까 뭐 두께 조절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라는 이름을 붙고 있으면 무조건 형상을 갖춘 어떤 대상이 돼버려요. 하나 여분으로 남겨놓을 걸. 그러니까 여분으로 남겨놓고 했어야 되는데 끝난겨. 컨트롤 Z.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당연히 살릴 수가 있죠. 여분은 하나 남겨놔야 돼요. 원래는 컨트롤 Y로 진상과 허상을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꼭 여분을 하나 꼭 이거 한쪽에 이렇게 Alt키로 넘겨놓고 원본은 나중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리즈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누르면 내가 주의하세요. 잘못하면 글씨도 깨질 수가 있어요. 글씨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리즈는 되게 무서운 메뉴예요. 제가 여기다가요 파라고 써보겠습니다. 파가 뭐야? 예, 최불암 선생님의 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자 보시죠. 무서운 메뉴가 익스펜드 시리즈예요. 익스펜드 시리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컨트롤 Y. 얘는 이미 깨져서 할 말은 없어요.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부셔진 거예요. 점선도 깨주는 게 오브젝트의 익스펜드입니다. 이거 왜 활성화 안 되지? 어쨌든 얘는 무조건 깨서 점선 이게 연결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글씨 파와 점선을 찍고 익스펜드.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케이 땡큐. 컨트롤 Y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글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글자의 변형을 해서 막 로고를 만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거 아까 점선이었던 애들인데 익스펜드 시리즈는 무조건 어피어런스는 이상하게 보이는 형상을 익스펜드 처리하는 거고,
기타 나머지는 이렇게 지가 필요할 때 딱 나타나서 대상을 이렇게 깨주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파라는 글자를 이렇게 해주면 로고가 파, 예, 이런 거 디자인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오, 예, 멋있는데 멋있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점선이 아니라 글쎄요, 여기다가 뭐 쇼를 할 만한 애는 솔직히 아니지만, 예, 이렇게 뭐 디자인 영역이긴 하지만 알아놓으시게 되면은 글쎄요, 이 판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었고, 자 이제 뒤로 넘겼을 때, 네, 바로 반대쪽에도 잘 차지하고 있는 형상이 돼버렸죠. 아까는 이상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익스펜드, 어피어런스와 익스펜드 시리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예, 점선 처리했던 이 방법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하나 얹어본 거. 이건 프로파일 건드려 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잎새 모양. 글쎄요, 프로파일을 뭐 건드려서 거기서 얘가 뭐 빛을 볼 수 있다면 좋겠고, 유니폼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점선이나 아니면 줄줄이 쓰는 듯한 글씨보다 여러분들이 줄줄이 이어진 것 같은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브러쉬를 여러분 알면은 이 그림이 줄을 서시오 한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종의 브러쉬를 다른 형태로 지난 영상과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린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예, 자, 그 스케터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공통인데요. 기능키 F5번, 펑션 5 이 키를 누르게 되면 브러쉬라고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F5번. 진짜 브러쉬 쭉 있는데 이 브러쉬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반적인 둥근 모양을 띠고 있는 스케터 브러쉬, 스케터 브러쉬 중에 요 밑에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스케터 브러쉬고요. 여기는 이런 애들은 캘러그래픽 브러쉬라고 해요. 그래서 선 두께가 약간 두꺼워 보이는 정도? 그래서 이 브러쉬들은 잘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사용법을 보여드리자면, 찍고 툴이 브러쉬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유후 이렇게 뭔가 쓴다거나, 역시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으로 표현한 건데, 손을 떼지 않고 막 그리는 그 필기체 있죠. 그런 느낌을 해주는 브러쉬가 맨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들 같은 경우 이걸로 글씨 쓴다는 거 조금 시간적인 낭비고요. 이거 뭐야 이거? 예. 이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은 녀석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게 납작이에요. 이게 납작해서 이 납작한 정도를 가지고 요거는 여기 캘러그래픽 브러쉬라고 해서 필기체형 브러쉬라고, 여기 있는 세트가 필기체형 브러쉬입니다. 캘러그래픽 브러쉬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여기 본대로 여러분 이런 거 아실 거야. 만약에 이게 분필 이런 걸로 친다면 쫙 그리고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넓다가 뭐 그런 느낌 정도 브러쉬이기 때문에 실은 그 목적은 많이 안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그린붓이 좀 빠져 있어요. 이게 버전이 CS6까지는 이 브러쉬가 많았어요. 크기를 조금 줄여 볼게요. 비율에 따라 같이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줄어드는구나. 이게 컨트롤 K를 눌러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스케일, 코너 요 두 개가 체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기를 줄일 때 선들도 같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선 두께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K를 눌러서 스케일 시리즈를 체크하시고, 완벽한 걸 원하신다면 이거는 별도로 이거 Alt키로 4번을 만들어 봤고, 완벽한 거 원하시는 건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눌러주면
그리고 오브젝트 익스펜드 같이 연달아서 누르시게 되면 완벽한 지금 진짜 깨져 있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익스펜드 시리즈를 계속. 얘는 안 해서 그래요. 이거. 허상이죠, 허상. 진상을 원한다면 진상규명위원회. 물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허상과 진상의 차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헛된 상과 진실된 상. 허상과 진상. 에이 진상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상을 말합니다. 작아야 돼요. 전체로 볼게요. 저는 아주 작게 뭔가 묘사하기에는 얘가 너무 크죠. 자, 제가 조금 작게 이렇게 줄여볼게요. 글쎄, 뭐 어디서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 뭐 그룹 주고 한쪽 구석에다 놓고 쓰셔도 되겠죠. 데코 하듯이. 저도요. 거기 껴주세요. 작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요. 아니면 펜툴로 예쁜 하트 모양을 그렸다고 쳐보세요. 요만큼 절반만 그려볼게요. 선으로 묘사해볼까? 선으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 선이 아니라 꽃으로 돌리고 싶어요. 응? 꽃으로 라인을 따라가게 하고 싶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라인을 따라서 글씨가 따라가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자, 여기 조그만 애 하나를 굳이 이렇게 예쁘게 안 어렵게 안 그리실 분들은 그냥 브러쉬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조그만 애를 조그만해야 돼요. 조그만해야 되고 이거를 브러쉬 창에다가 이렇게 던지세요. 드롭다운 이렇게 던져서 어디다 놓을까? 아무 데나 놔봐. 놔보면 등록할 때 너 지금 던지는 행위를 일러스트레이터는 웬만큼 던지면 등록이 돼요. 이게 뭐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스캐터 브러쉬입니다. 일단 요거에 맞춰 주시고 오케이. 이름을 잘 정하실 분들은 요때 쓰셔도 되고요. 에이 모르겠다. 보이지? 오케이 누르시면 여기 보세요. 아주 귀여운 꼬마 같은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나도 등록해줘. 탁 던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번호.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그림 브러쉬예요. 그림 브러쉬. 스캐터 종자 브러쉬고요. 스캐터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스캐터라고 합니다. 스캐터. 자, 찍어보자. 찍어보고 탁 눌러보겠습니다. 탁.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제 스캐터 브러쉬라고 부릅니다. 뭐 찍고 난 다음에 뭐 이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스캐터 브러쉬구나. 예. 작게 등록했다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자연스러운 걸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물론 여기 알아두실 거는 얘네들은 허상입니다. 허상. 내가 분명히 꽃을 봤는데 여러분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Y 되셨죠? 자, 이 지금 뿌렸던 애들 잠깐만요. 이 꽃들도 한번 이렇게 이 꽃이 구분이 되겠네. 꽃이 구분이 되겠네. 꽃을 잘 보세요. 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셔도 되고요. 자, 저쪽 구석에다 놓고 스캐터 브러쉬. 야, 예쁜 꽃들이 얘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달맞이 꽃 맞아, 달맞이 꽃이다. 이 달맞이 꽃을 잘 봐주세요. 아무 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거 얘네들 지금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겨? 주의하실 건 얘한테 주시면 안 돼요. 얘한테 얘를 누르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선마다 애들을 표현하는 애다 보니까 원본은 저쪽에다 잘 보관을 해줘야 돼요. 건드지 마. 오케이, 여기다가 표시만 내서 건드지 말 것. 이게 원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담당자를 찾아가 볼게요. 담당자. 자, 지금 시청 간 거예요. 시청 찾아갔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민원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보시오. 당신이 뿌린 것들 봅시다.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어야지. 여러분 미리 보기가 맨 밑에 있어요. 프리뷰. 이거 적당히 만들었어야지. 작게. 어디로 들어가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건 인지상정.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담당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전에 나한테 와봐. 미리 보기를 체크해 주시고 프리뷰. 그리고 크기 너무 크게 한 거 아니야? 자, 뭐 사이즈는 100%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억지로 줄이고 있는데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등록을 해놨어야 돼요. 고정된 크기라고 해서 사이즈는 픽스가 이제 고정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스페이싱은 공간을 말해요. 애들 사이에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을 경우는 붙여줄 수도 있어요. 촘촘하게. 너무 많이 붙였어. 스페이싱 공간. 아차, 이거부터 먼저 해놔. 왜? 왜 꽃들이 페이지 방향으로 다 서 있는 거야. 이게 잘 보세요.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얼굴. 도리뱅뱅 하시죠. 도리뱅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도리뱅뱅 하실 때는 페이지 방향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라인 따라서 패스. 도리뱅뱅 구경해 보시죠. 이야. 예, 다리를 안쪽에다 뻗고 머리는 이제 같이 누워서 야 진짜 나오니까 별도 보이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도리뱅뱅 이렇게 해서 모든 거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보시죠.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는 이 멋진 툴. 스캐터는 건들지 마세요. 스캐터는 라인 따라서 안쪽에 바깥쪽에 이게 지금 라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려놓은 원이 이 라인 따라서 줄줄이 있는 거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쪽으로 추우니까 서로 발들을 모이고요. 양수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스캐터는 여러분 술 마시고 막 씨앗을 뿌리면 밖으로 막 퍼치고 막 의기소침하면 막 의기소침. 이 스캐터는 가급적 안 건드시면 좋은데 한번 건드려 보세요. 기본값은 제로인데 이걸 마이너스 쪽으로 놔주면 애들이요 막 안에 막 춥다고 안에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밖으로 넣어드리면 밖으로 애들이 나갑니다. 밖으로 범위로부터 좀 나가는 거예요. 기본값은 제로입니다. 로테이션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건드려요. 애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이 0도고요. 안 건드시면 문제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돌리다 보면 착각을 해요. 페이지 방향인지 패스 방향인지 착각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로테이트는 제로를 넣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해야지 예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야, 우리 있잖아.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잖아. 왜? 사이즈가 고정돼서 78%야. 여러분 혹시 랜덤 이쪽에 있는 애들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을 보고 잡으면 사이즈를 랜덤으로 놔보세요. 랜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에 크기가 제각각 틀린 걸 말합니다. 78% 이거는 이건 100%? 원래 100%와 78% 아니 조금 더 떨어뜨려. 가장 작은 애는 60. 그 다음에 랜덤을 체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한 100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더 줄여봐봐. 랜덤인데 랜덤 하나는 40% 하나는 100%인데요. 꽃들을 잘 보세요. 꽃들을 보면은 저는 조그마한 꽃이에요. 큰 꽃들도 있고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랜덤. 뭐가 떨어질지 몰라. 이걸 랜덤이라고 합니다. 올릴 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게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금 25% 대 100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본대로 그대로 적용하겠냐? 이때 꼭 물어보는데요. 예, 본대로 apply 적용했으면 좋겠다. 본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끝. 뭐 형상만 틀렸지. 형상만 틀렸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 어찌 왔어? 일단은 페이지 방향이 아니라 패스 방향으로 뭐 표시도 안 나네. 다리가 없어서 그래요. 픽스 사이즈 고정된 크기가 싫으신 분들은 랜덤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50대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잠깐 스페이싱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싱은 붙여주시게 되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랜덤이라는 게 간간이 있어가지고요.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붙고 뭐 그렇게 해주는 건데 불규칙한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오케이, 땡큐, 어플라이.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스케터 브러쉬였습니다. 이야, 이런 거 컨트롤 Y 눌러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렸을 뿐. 누르자마자 뭐 여기저기 컨트롤 T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Y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애가 있다면 이거 다 모든 거에 영향을 줍니다. 예, 스케터 브러쉬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필요할까? 예, 하트 모양을 잘 그려놓고 꽃을 딱 보이면 꽃무늬 하트, 꽃 형태의 하트가 펼쳐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참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때그때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림의 어떤 그림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라인으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얘는 더 이상 복구가 안 돼요. 복구? 잠깐만요. 크기 좀 줄이면 같이 줄어드나? 예, 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그려놓은 선은요, 기본값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거 잠깐 구경 한번 해보시죠. 야, 너 말하는 거야. 너 기본값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안에 하얀 색깔이 있는 그리다만 선이죠. Alt 키로, 예. 그리고 지금 이걸 보여드렸으면 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글씨 있잖아요. 글씨도 펜툴로 그려놓은 선이 있으면은, 이 글씨를 펜툴로 그려놓은 선 위에 슬쩍 이렇게 얹어보세요. 여기 뭐처럼 보일 때, 이때. 아니면, 자동으로 원래 나타나요. 이거예요, 이거. 요건데 자동으로 원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일 때 클릭해서 글씨 크기 좀 작게 디자인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여기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6번 탈락입니다. 100번 탈락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라인도 표현해 줄 수 있지만 그림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고 스케터 브러쉬 글씨도 딱 찍으면 글씨도 이런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솔솔 풍기는 냄새야 아니면 봄의 내음 이런 거 들려오는 무슨 가락 소리 뭐 이런 거 표현한다거나 할 때 쓸 수가 있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컨트롤 Y를 눌러보면 뼈대들은 다 보여요. 뼈대들은 보여. 이거 원래 한 팀이에요, 한 팀. 글씨도 펜툴로 그려놓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브러쉬로 그린 것도 펜툴로 그린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뭐 응용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은 걸 화면에 날려드렸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메인 앞에다 넣어볼게요. 600번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따라서 가는 듯한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자, 스케터 브러쉬. 자, 오징어 게임 버전이었습니다. 혹시 하트 안에다가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쓰고 싶다. 하트를 잘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마침 보여드린 느낌이 디자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동그라미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빨강색을 쓰자니 이건 좀 느낌이 아니고, 이 동그라미 안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만약에 쓰고 싶다. T 도구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를 찍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야지. 클릭하시고 여기 예시가 보이죠? 예시. 디자인할 때 많이 써먹긴 하는데 글씨 좀 크기 좀 줄여본다. 지금 미리 줄이고 있는 거예요. 역시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써도 되겠고요. 예,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 안에다가 글들을 채워서 펜레터를 꾸미는 분들이 있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어떤 글씨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말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 디자인 영역이긴 하지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라 해서 같이 얹어봤습니다. 왜냐면 더 안다고 해서 뭐 틀릴 건 없잖아요. 워드 같은 느낌이죠? 나머지는 이제 아트 브러쉬인데요. 이 모델의 그 머리카락들 잘 보시면 그리다만 선이에요. 그리다만 선인데 약간 패스파인더 쓴 것 같네요. 글쎄요. 레게 머리랑 약간 비슷하게 나오고, 팔도 보이시죠?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를 길쭉한 아트 브러쉬, 끊어져 보이는 건 스케터 브러쉬고요. 긴 거는 아트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스케터 브러쉬가 있고 아트 브러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인데요. 껍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Y. 팔과 다리가 왜 그리다만 거야? 보이시죠? 세 마디 펜틀로 그린 거네요. 세 마디만 그린 건데 어째 이렇게 된겨? 예, 자 여기 저기 꽃들은 컨트롤 3 가려보겠고요. 이것도 스와치니까 가려보겠습니다. 컨트롤 3. 컨트롤 3. 예. 잘 보시면 발이 너무 힘이 넘치는데 어때요? 팔이 막 쭉 필 수도 있고, 이 선 두께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어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길쭉길쭉한 브러쉬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 머리카락도 브러쉬예요. 머리카락도. 궁금하시면 이 재료를 이렇게 던져보세요. 웃긴 게 얘네들을 이렇게 던지면 뺄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숨겨놨던 냉장고라면 안 되겠네. 냉장고에 팔다리를 넣고 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보관함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인 사람 같은데. 보이시죠? 이거예요. 그냥 꺼내 쓰시면 제품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고, 암암리 투명한 박스가 하나 있는데, 암암리 이 투명한 박스를 제거하시면 비닐팩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엽기적인 살인 행각. 비닐팩. 이거 빼보면 이게 어떻게 만든지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유심히 보시면 비닐팩이 담겨 있어서 제가 냉장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살인 행각과는 좀 무관한 그런 등록을 해서 아트 브러쉬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아트 브러쉬. 근데 이거는 뭐 팔이라고 하던가 다리라고 하던가 줘야 되겠고요. 자, 뭐 등록을 하고 만들었다. 빼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갖다 붙인 거고요. 이 모서리 같은 데는 지금 버전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둥글게 해서 던지시는 게 좀 좋으세요. 두 개의 선을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뭐 Shift 누르고 조금만 빼볼게요. 다리가 좀 긴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는 관절 인형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구체 관절 인형. 여기도 팔도 딱딱해 보이는 것보다는 어깨가 드러나는 낫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다듬으신다면 구체 관절 이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배포해 드린 거니까 얘만 잠깐 이사를 하죠. 컨트롤 C. 우리가 하는데 뭐 새로운 버전이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딱 놔보죠. 딱 잡고 막 여러분도 이거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모난 박스나 그런 걸로 만든 거니까 이건 손가락은 이제 펜으로 만든 거지만 펜툴로 그린 거지만 딱 잡고 던지고 뭐 하지? 아트입니다. 아트 예술 브러쉬. 아트 브러쉬는 긴 거예요. 글씨는 짧지만 스케터보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필수로 체크해야 돼요. 이걸 필수로 그냥은 기본이 이건데요. 화면 피트 맞추는 부분이고요. 길이에 맞추는 거. 요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스케일 비율을 유지하듯이 손의 모양이 잡히는 걸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 요구로 놓고 그냥 던진 대로만 보기. 등록이 됐다. 얘도 던져 보겠습니다. 아트 이름 좀 잘 쓰던가. 이름 안 쓰면 나중에 그냥 아트2가 되겠죠. 아트 브러쉬. 등록이 다 됐네요. 이건 버리셔도 돼요. 아까 같이 냉장고에 꺼내보듯이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와, 이게 일러스트는 다 안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등록해서 쓸 줄 알면. 자, 이게 몸통입니다. 몸통은 그냥 네모난 건데 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기본이 되는 컬러는 이제 필 컬러는 좀 빼고 요거 검은 선으로만 이렇게 클릭. 그냥 모나게 여기가 발바닥, 여기가 무릎, 여기가 허벅지가 좀 긴데 이렇게 바꿔놔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빙고 찍어주시면 그리다 만 거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F5번을 눌러서 발을 딱 넣어주면 어때요?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발이 하나 나왔죠? 근데 이게 비율 유지거든요. 이 발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작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다 말았다. 중간에 끊었어. 여기 그리지 말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를 눌러볼게요. 어때요? 이상하죠? 그죠? 다리 긴 분이랑 다리 짧은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율 유지를 해줘야 돼요. 비율 유지가 뭐냐면 아트 브러쉬에 아까 등록할 때 어쨌든 맞춰서 시작과 끝나는 걸 맞춰서 얘는 발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원근감 있게 작은 건 작게 이런 거 스케일 프로포셔널리티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보기가 되니까 미리 보기를 체크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기가 요거 아주 필수입니다. 얘는 잘 안 써요. 얘는 잘 안 쓰는데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얘가 뚱하죠. 얘가 제일 나아요.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똑같고요. 멀리 뛰고 있는 사람 이거 여러분 필수로 치마나 아니면 뭔가 준비해 주셔야 되겠네요.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달아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발을 이렇게 해서 띈 것 같이 비율은 유지해서 앞뒤 발이 좀 안 맞는 경우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린 건데 저는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건 스트로크 속성 아는 분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스트로크가 뭐냐? 요거야. 옵션 좀 펼쳐봐봐. 옵션 펼쳐보면 얘를 지목해봐. 했어. 여기에 여기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릴 때 어디가 시작하고 어디가 끝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은 항상 타점을 여기다 찍어 놓고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뒤바뀔 수가 있어요. 뒤바뀔 수가 있어서 그릴 때 발을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찍으시는 게 제일 무리가 없습니다. 중간에 펜툴로 여기까지 그리신 분들은 아시죠? 컨트롤 누르면서 빈 곳을 찍으면 그리다 말고 중간에 뻗는 거예요.
끊어보자. 팔도 나올 것 같아요. 딱 끊고 팔 끝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것도 팔 끝에서 하나 둘 끊고 딱. 자, 됐다. 얘네들은 8 시리즈로 F5번 눌러서 왕팔이 이거 필수 체크 가는 팔 어플라이. 나는요 그리는 순서를 잘 봐주세요. 발끝 손끝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이 그림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안 그러면 이 발의 신발과 빨간 위치가 거꾸로 잡힌다면 그렇게 통할 텐데, 이거는 여기가 시작, 중간, 끝. 뭐 허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뻗어주면 허들 경기죠. 이게 이제 비율이 좀 맞아야 돼요. 허들 뛰는 것 같지. 이거는 저 맨 뒤로 가야 되겠지. 이게 저 사람을 해친다면 맨 뒤로 가야 돼요. 해줘야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맨 뒤로. 나머지는 이제 회전하는 거라든가. 오늘은 얘를 어색하게 무빙하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겠네요. 선의 두께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은 1포인트 정도에 맞춘 걸로 그대로 해보겠고요. 이렇게 해준다면 뛰는 모양이 그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안 그리고도 막 쭉 뻗을 수도 있고요. 다리 쭉 뻗고 쉴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이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죠. 선의 특성. 이게 둥글게 하는 거랑 좀 무관합니다. 여기가 그림과 이거는 무관해요. 무관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좀 다듬으시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무릎을 좀 둥글게 다 모양을 잡고 난 다음에, 이거 아시죠? 둥글면 또 둥글게 약간 꺾인 것처럼 보여서 뾰족하게 하든 둥글게 뛰게 하든. 얘는 뭐야? 자, 그렇게 뿌린 거였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에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F5번이 단축키였습니다. 이 선을 그리다만 선이었네요. 얘도 프로포셔널, 이거는 스케일 프로포셔널리 이건 체크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듯. 이게 좀 팔이 딱딱해서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달리는 듯한 스케터 브러쉬 밑에 아트 브러쉬였습니다. 이거 아트 브러쉬 힘이에요. 예, 아트 브러쉬 큰 힘이었습니다. 아트 브러쉬 역시 쓸만하구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향에 따라 틀려서요. 이거는 제가 약간 실수했던 버전이라고 하면 뭐한데, 이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 놓은 거라 뭐 뛰는 장면이라든가, 오늘 이 친구를 간만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걸 뛰는데 한번 GIF 애니메이션으로 뒤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 상태로 끝났죠, 그죠? 왠지 뛴다면 어떨까? 그리고 만드실 때는 제가 이 느낌대로 이 클릭해서 중간에 찍고 점 3개에 펜툴로 그려놓은 선처럼 요 라인 펜툴로 이렇게 그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물론 이제 필칼라는 완전 왕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묘사할 거를 이렇게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제가 누른 거에 따라. 최근에 등록했던 애들이고, 이거는 옵션에 따라 좀 틀려요. 옵션에 따라 틀려서 그러니까 내가 기본형으로 하나를 좀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이걸 좀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참고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 많은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더블 클릭.
방향을 서로 바꿀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앞뒤를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앞뒤를 미리 보기를 체크해 놓고, 이거네요. 요거가 플립 넘기는 그런 느낌인데, 예, 이걸 누르셔도 바꿀 수는 있는데 방향을 한번 기본용으로 잘 정해 놓고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즈.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이크라는 개, 몸이 막 다양하게 막 바뀌기도 하고 하는,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트 브러쉬를 이용한다면 유사하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국내에서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즈, 예, 어드벤처 타임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 캐릭터죠. 강아지 제이크. 제이크는 팔이나 다리 같은 게 막 변합니다. 변하는데 지금 현재 이 검색에서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선이 그려지다가 중간에 끊어졌죠? 그죠? 예, 끊어지는 거, 예, 여러분 사각형으로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유사한 컬러로 찍어 봤는데요. 길게 이게 360 크기예요. 크기를 고려해야지 너무 크게 그린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정도 크기로 팔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다리는 좀 짧습니다. 저는 이제 선 끝에를 끊을 때는 항상 이제 이걸 써요. 펜툴로 여기다 점을 갖다 대요. 펜툴로 갖다 대면 더하기 생기죠. 점을 추가해 주자마자 없애버리면 이렇게, 예, 그리나만 그림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약간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도 끝에가 뾰족하게 나오는데 예, 칼집을 내주는 거죠. 칼집을 찍고 나이프 도구를 써볼까? 원래는 이제 패스파인더 쓰시는 게 좋은데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디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칼로 자를 줄 몰랐죠, 그죠? 칼집만 낸 거예요. 칼집만 내서 이렇게 해서 글쎄요, 이렇게 해서 손 모양을 만들어 봤고, 다리는 어떻게 하지? 팔이 상당히 길거든요. 어이구, 이거 하니까 끝에 꽂고, 예, 이건 맨 마지막에 이걸 터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래야지 팔이 나오다가 끝에는 선이 이렇게, 이 선을 빼는 것과 크기를 늘리는 건 좀 차이가 나요. 이거 선을 잡고 제가 빼고 있는 겁니다. 이 삐딱하면 안 돼요. 등록할 때는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리가 되는 부분도, 다리도 기본형인데 다리가 좀 절반 크기밖에 안 돼요. 해주고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는 역시 점 추가가 제일 좋겠네요. 펜툴로 요만큼을 점 추가하고, 여기 하얀색 화살표로 얘를 좀 앞으로 올려볼까요? 그만 올려. 그리고 요만큼을 얘만 이렇게 둥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라왔죠? 이 엄연한 점이죠. 점인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모서리를 하얀색 화살표로 일부만 이렇게 둥글게 꺾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마디가 약간 있는 것처럼 하려면 선을 슬쩍 그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도 발끝에가 너무 모나죠? 각질 생기겠어요. 약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모났던 부분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모났던 부분인데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더 이상 원래대로 못 돌립니다. 이런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봐요. 여기 더 이상 안 돼. 뾰족했던 부분인데, 그죠?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꾸며놓고, 몸통은 이제 이거 끝에는 꼭
뒤늦게 맨 마지막에 펜툴로 점을 추가하자마자 그냥 딜리트 딱 하면 이제 그리다만 선처럼 보여서 예, 그 팔다리 나왔네요. 얘는 몸 돼야 되나? 제이크를 좀 제이크 친구라고 봐주세요. 선 두께는 얘랑 비슷하게 가볼까? 두께를 아이드로퍼로 찍으면 비슷하게 바뀝니다. 예, 몸이라고 생각해보고 몸도 만약에 휠 일이 있다면은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하셔야 돼요. 혹시 얼굴을 그대로 흉내내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예, 제이크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고요. 예, 여기서 요거는 예, 네모난 박스를 그려가지고 제가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그 방법 쓴 거죠. 원래는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이건데 찍고 이렇게 해서 둥글게 더 이상 안 바뀌는 이유는 밑에 게 걸려서 그렇겠고요. 이렇게 흘러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눈인데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은 하얀 색깔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가지고 선의 두께를 약간 올려보고 선은 항상 센터를 꼭 지키게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라인 따라서 그래야지 선에. 그리고 딱 보면 그건데 프로파일인데요. 프로파일인데 방향이 조금 틀렸죠. 회전시키면 어떨까? 똑같네. 아니, 안 똑같네 약간. 여기가 너무 가늘죠? 여기 위트 툴을 이용해서 예, 위트 툴 이거 좀 구경 한번 해보시죠.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인데 제가 위트 툴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기나 잘 구경 한번 해보시죠. 얘를 지정하고 위트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약간 이 둘레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둘레는 그대로 유지하죠. 이렇게 맞춘 거였습니다. 약간 제이크의 눈 부분을 비슷하게 약간 따라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눈을 제가 기존에 있는 프로파일 갖고 썼는데 그 동그라미를 적당하게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두께 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무조건 센터예요. 센터 꼭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러면 이 두께도 유지하는데 여기만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트 툴을 이용해서 여기 두께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요 점 찍고 약간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렇게 제이크의 한쪽 눈이 두꺼워 보이는, 이게 좀 더 쉽게 묘사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손끝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손을 제가 조심스럽게 칼을 썼는데 칼을 쓰셔도 되지만 패스파인더를 쓰셔도 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마디 부분은 점을 없애는 거고 펜툴로 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이 세그먼트 툴이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슬쩍 디바이드라고 애들 분리시키는 애들인데 확실히 안 지나가면 이게 중간에 칼집만 내고 많은 애들이 있는데 얘가 칼집 만들어주는 애예요. 마디도 일정하죠. 그죠? 더 많이 해줄 거면 더 많이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패스파인더는 CC 버전에는 자동으로 패스파인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모어를 눌러서 이 디바이드를 얘를 눌러줍니다. 그럼 칼집만 내고 말아요. 디바이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은 어차피 미완됐기 때문에 펜 툴로 점을 하나 추가해주고 역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마디들인데 마디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굴려주면 이렇게 이 손가락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요. 저는 칼 쓰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만 예, 요 마디가 잘려지면서 하얀색 화살도 꼭 쓰셔야 돼요. 예. 이쪽은 딱딱하게 하고 싶다. 그럴 일은 없지만 얼마든지 하얀색 화살표의 매력이죠. 더 둥글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각도가 안 나오네요. 네, 그럼 뭐 제이크라는 개의 팔이 그려지다 만 것 같지? 네, 그렇게 해서 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알아두실 거는 여기 점을 빼는 것과 점을 빼는 것과 그 다음에 길이를 늘리는 거는 틀립니다. 사이즈를 하나도 안 건드는 거예요. 지금 선의 길이를 길게 빼는 거고요. 요거는 펜 툴로 아까 점을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추가하자마자 지웠죠? 지웠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던 거고 팔이 상당히 길어야 돼요. 일단 상당히 길게 나오니까 이거는 점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이지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 봐주세요. 하얀색 화살표를 요만큼 선택한 다음에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Shift키 누르면 잘못 선택해요. 요만큼만 길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Shift키 누르면 좀 더 길게 많이 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 모양이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냥 박스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도 박스 하나 그려볼게요. 혹시 패스파인더에 있는 합치기 유나이트 써보신 적이 있다면 이건 합치면 하나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거 해봤나?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방법이 차이예요. 요거 펼칠 필요도 없는 바로 쉐이프 모드의 유나이트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발 모양이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P 펜툴 점 추가 델리트 여기만 하얀색 화살표 일부만 선택을 해서 이만큼만 둥글게 해주면 워커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의 제이크의 발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 조금만 더 나왔네요, 그죠? 비슷한 걸 많이 보여드리니까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자, 눈 이걸로 교체. 입이 이제 제일 문제네요. 둘 다 지워버리고. V 검은 화살표. 그리고 오리지널은 좀 못 따라가죠. 이제 오리지널 걸 따라하고 있는 형상이니까. 확대를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아주 잘 보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렇게 이 펜툴로 그려도 되는데 익스펜드 시리즈를 안다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둘레가 두꺼운 애를 이렇게 요 정도는 펜툴을 써야 되겠네요. 괴성 지르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선의 두께를 냅다 두껍게. 너무 두꺼워. 예, 저 검은 애는 좀 빠질 거고, 얘가 바로 둥글게 끝부분을 잡아주고 일정한 두께를 올려준다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슷.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지금 보이는 하얀 두꺼운 선은 그냥 평범한 허상이 아닌 진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오케이와 함께. 예,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선이었던 애였는데 어느새 하얀 색깔의 큰 뭐가 됐으니까 얘를 비슷하게 예? 예 이렇게 해준다면 코가 조금 틀렸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Alt Shift 제이크 따라하기. 그래도 인기 만화죠. 어드벤처 타임스. 입은 따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것 같네요. 이것도 유사하게 모든 애들 컨트롤 A, 컨트롤 2. 이거는 이거 역시도 선의 두께를 좀 많이 준다면 어차피 제 뒤에 가려지기 때문에 선은 끝에를 둥글게 못해요. 이렇게 이 둥글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스트로크의 속성 중에서 끝에 요거였죠. 선이었다고 해서 선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지금 보이는 선도 익스펜드 시리즈를 누르면 얘랑 뭐가 틀릴 게 있냐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얘랑 똑같은 애예요. 제가 이 상태에서 입을 또 크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트로크 16포인트짜리 캡이 라운드 캡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더 이상 필요는 없죠. 이렇게 맞춰주고 익스펜드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얘밖에 없네요. 이거는 특별할 때가 아니면 어피어런스 안 나타나요. 이거 누르고 옵션에 떠 있는 내용들 중에 기본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OK만 누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네. 자,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컨트롤 Y를 눌러보면 보이시나요? 마치 펜툴로 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죠.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아까는 선이었었죠. 컨트롤 Z. 이거 보세요. 선이었죠. 컨트롤 Y 같은 두께를 갖고 있지만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익스펜드를 함과 동시에 깨져버리면서 얘는 한 단계 뒤로 내린다면은 제이크의 입 부분에 해당되는 약간 좀 컸구나. 혀만 약간 나온다면 약간 유사한. 이 웃긴 게 자기가 선이었던 애를 얘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이었는지 몰라. 선이었던 애인데 지금은 완전 출세한 거죠. 출세한 거라 제가 기본 색깔로 한번 돌려볼게요. 선이었던 애가 탈피를 했어요. 어느새 필 컬러가 있는 애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이렇게 하면 치아를 드러내고 있는 이 펜툴로 딴 거 맞지?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 스트로크였다는 걸 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테두리 좀 올려볼까? 테두리 안쪽 말고 기본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넘어가기도 하던데 저는 바깥 중간에 있는 센터 이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그리고 저 제이크의 여기 입 언저리 부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펜툴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 색깔이죠? 기본 색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도 괜찮고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박스를 끝에를 둥글게도 모양이 비슷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점을 딜리트 해주고,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필 컬러는 오늘은 왕따. 스트로크 창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죠. 선두께를 올려주고 끝부분을 이게 둥글게, 예, 여기 이제 코수염 난 것처럼 보이죠? 예, 요거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원 밑에를 잘라준다. 점을 없애준다 이거야. 이렇게 쉽게? 예.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아직 스트로크라 두께를 많이 주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스트로크였던 애가 지금 이 두께만큼을 갖고 있는 누군가 펜툴을 딴 것처럼 꾸미고 싶다라고 한다면 탈피, 예, 완전 저기 뭐라고 하죠? 그 뭐 사람이 막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다. 익스펜드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냥 OK 눌러주면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기본 색깔 넣어보면 알 거예요. 기본 색깔에 이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혹시 얘를 깨게 되면 선이 하나도 없고 검은 선처럼 보이는 외곽 형태도 잡힐 수도 있고, 단 이제 선을 함부로 깨는 거는 필요시에 깨는 거고요. 이 증거가 필 컬러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담고자 하는 컬러를 뽑아주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리고 혹시 꼭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를 알아두시는 게 참 좋다는 이유가, 이게 숨겨져 있는 여러 오늘 소개됐던 것 중에 위트 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봐서 제이크의 눈도 나오긴 했지만 밑부분을 좀 두께를 주고 싶다. 그래서 뭐 밑에가 상당히 두께감이 있는 이거 저 일러스트레이터 진짜 추천해드리는 툴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왔나? 예. 귀는 저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다가만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또 펜토 써야 되나? 아니면 뒤늦게 생각을 바뀔 수 있을까? 뒤늦게 생각을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역시 뒤늦게 방법을 역시 도형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두께는 얘랑 비슷하게, 이 무거운 게 찍으면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타원입니다. 타원이고 여기 마디가 요 중간에 귀가 여기 선에서 끝났네요. 여기 보이시죠? 귀가 이 선에서 끝나버렸어요. 펜툴은 자기가 창작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난 요 선에서 끝나는 걸로 하자. 그럴까? 요만큼 점은 없애주면 어때? 이렇게 준다면 이제 그리다만 모양이긴 한데, 이런 방법도 이거 방향키 잡고 올려보고 있습니다. 제이크의 귀를 방향키 잡고 위로 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딱 잡고 방향키 잡고 옆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쩍 여기다가 얹어준다거나 한다면 안 비슷한데 안 비슷하지 하지만 그래도 원래 안 비슷하면 막 그림 그리는 분들은 좀 당연히 펜툴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얹어봤는데 당연히 둥근 라인을 당연히 따라갔어야 돼서 이렇게 슬쩍 건져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다만 그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빼볼게요. 이렇게 그리다만 그림인 거 보이시죠? 그리다만 그림이었어요. 눈을 덮으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들이 올라오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선 끝에가 뾰족하게 들어가야 된대요. 어떻게 하지? 위트 툴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위트 툴 오늘 이거는 그림 그리는 방법까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1시간 조금 넘어갔는데요.
요만큼은 약간의 두께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 요만큼은 뾰족하게 슈. 오, 너무 뾰족해. 그래? 이 정도 어때? 아, 이걸 왜 그리고 한 거야? 아, 요 선이 있어야지 이 마지노선이 여기까지 유지하게 해준 거였고요. 요 라인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거 너무 작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슬쩍 걸쳐본. 정확히 하는 거는 이제 꼼꼼히 일일이 그려야 되지만 저는 슬쩍 은근슬쩍 올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눈 깨서 위로 올려둬야 되겠는데? 야, 눈 네가 밑에 깔려 있으면 어떡하냐? 바디를 잠궈 놓고 얘네들을 맨 위로 올려버린다면 짝퉁 제이크가 짝퉁 제이크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저장 필수. 제이크. 훨씬 크구만요. 뒤로 넘기는 방법을 제가 깜빡했네요. 얘네들을 눈과 귀를 선택한 다음에 리플렉트, 어중간한 콧잔등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그렇지. 세모가 세모를 보듯이 카피. 약간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 하다 보면. 방향키로 슬쩍슬쩍 움직여 보겠습니다. 짝퉁 제이크 친구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입에서 멈춰보고요. 혀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장면까지만 연출해 보면서 본 작업은 다음으로 또 에피소드 2로 길면 에피소드 2입니다. 무조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 선이었던 애였다는 걸 사람들이 보면 모를 거예요. 펜트로 다 그린 줄 알 텐데요. 슬쩍 걸쳐본 거였고 화면에는 이만큼의 띠가 여유가 있었던 거였으니까 이렇게 안에는 필 컬러, 스트로 컬러 원래 이제 동일한 컬러를 줘도 되는데 제가 회색, 연한 회색으로 줘봤습니다. 여기에 제한된 혀가 약간 뭐 주황 색깔이나 이런 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한번 얘로 한번 구현 한번 해보죠. 직접 잘라도 되고요. 얘만 집중해서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검은 화살표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은 지경까지 가봤습니다. 더블 클릭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장되어 있는 무슨 뭘 캐기 위해서 들어와 봤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진다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나갈 때는 빈 곳을 더블 클릭.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혓바닥처럼 보이는 애를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컬러? 선은 뺄까? 선 빼자마. 선? 스트로 컬러 블랙을 빨강색 X로 빼볼게요. 물론 여기다 슬쩍 얹어서 놔도 좋은데 여기 입을 자세히 보시면 일부는 그려지다가 걸친 것처럼 보이죠. 선라이즈, 선셋 이런 것처럼
이건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혀가 좀 커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 안에 제한되게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요. 어떻게 하지? 방법은 얘를 복사, 그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맨 앞에 붙이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치아를 드러내지 않고 혀만 보이고 있는 이 장면 연출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1시간 30분이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이제 막장 끝에서 얘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될 빨간색 혀 모양을 잡아봤는데 둘밖에 없어요. 얘 바닥에 있는 얘를 컨트롤 C. 예, 복사한 거는 맨 앞에 붙이는 방법을 쓸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얘는 뭐 치아가 될 수도 있고 얘는 큰 애가 될 수도 있는데 얘 혹시 뭐 전혀 신경 안 쓰실 분들은 빨갛게 하셔도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컬러? 네 맘대로 해도 돼. 하얗게 해도 돼.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네들보다 맨 앞에 복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앞에 붙이기. 컨트롤 F. 복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 화면에는 이 막장 끝에서는 셋이 만날 거예요. 맨 위에는 얘가 하나 깔고 있고요. 진짜 깔았네요. 맨 위에 있는 애와 바닥에 깔리는 둘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서 7. 물론 이제 여기서 빨강색 부분이 이 제한된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는 안에 있는 부분과도 좀 구분시키면 더 좋은데 뭐 이렇게 해도 모양은 좀 나왔죠. 혹시 조금 부족한 것 같으시다면 컨트롤 F로 다시 덮어주고 여기 얘 아이고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여기 있는 얘는 선만 존재하게 해준다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 맨 마지막 선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가 만들어낸 방법이었죠. 뭐 이 안에서도 또 굴을 파서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얀색 대신에 뭐 레드를 줘도 되고 블랙을 줘도 되는데 뭐 그림에는 블랙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약간 다크 그레이로 나와보겠습니다. 어디요? 비슷해요? 아니요. 더 더블 클릭. 색깔을 보시면 참 일러스트로 그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 유명한 그림 속에서 제가 흉내를 내봤습니다. 들어갔어. 블랙. 예, 비슷해졌네요. 빨간색 너일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입이 나왔네요. 충분하게. 세이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좀 안 맞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묘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제 티스토리 여기까지 세이브한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얘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걸로 보여드리는데 이제 저작권상 그 부분을 좀 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